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같이 공부해가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뭐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뭐 웹사이트가 전자상거래, 이렇게 뭐 제품 파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뭐 제일 큰 웹사이트가 어디죠?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겠죠. 근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성공한 전략 방법이 있죠. 이제 뭐 비즈니스 학부를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학부 석사 뭐가 됐든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플라이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뭐 좀 차트를 만들었었죠. 이제 뭐 그래프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중간에 막 그로스가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서 막 뭔가 막 돌아가요. 이제 플라이휠, 그 낚시할 때 그 플라이휠 하는 그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뭐, 제일 먼저 순서가 아마존이 성공한 전략이 첫 번째, 셀렉션. 그러니까 뭔가 선택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딱 갔는데, 뭐, 다른 비즈니스 마찬가지죠. 딱 갔는데, 뭔가 선택권이 많아요. 내가 뭐 고를 수 있는 것이 뭐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뭐 제품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사람들이 선택이 많으니까 뭔가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다시 와가지고 왔다 갔다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고 비즈니스로 오기도 한다. 그 중에서 사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생기고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이거를 가운데를 반복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죠. 자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좋은 경험을 하니까 계속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면은, 선택권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보면은 계속 오다 보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낮아져서 더 좋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비즈니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해놨고요. 뭐 아마존 관련돼서 뭐 궁금한 내용들이 뭐 있으면은, 뭐 여기에 플라이휠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뭐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서 보면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에서 뭐 영어로 된 거긴 한데, 뭐 궁금하시면요,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어떻게 했는지를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뭐 MBA 과정이나 아니면 뭐 그냥 비즈니스 과정 하면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이클 포러라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죠.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버드 교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비즈니스 하면은 꼭 배우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보면요, 중간에 이런 차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유명한 몇 개 그 띠어리가 있죠. 그 띠어리 중에 하나가 무슨 Five Forces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영향력을 주는 뭐 4-5가지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뭐 3가지의 포커스를 보통 만들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자, 이 차트예요. 이 차트를 여기다 옮겨놓은 건데, 자, 그냥 큰 그림으로 보죠. 뭐 말 나온 김에 마이클 포러 어떻게 생겼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고요. 아무튼 하버드 대학 교수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 책도 뭐 있는데, 이 책에 가서 보면은 자,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제네릭, 그럼 보통 비즈니스들이 뭐냐면요, 자, 여기 differentiation 있고요, 이 중간에 가서 보면은 cost lead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cus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stuck in the middle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 제품이 웬만한 경우는 cost leader, 가격 경쟁을 해서 1등인 회사를 로 나가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있을 거야. 이 제품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지 모르니까 싸니까 사. 똑같은 제품인데, 우유인데 이 제품은 싸니까 사. 다 그냥 우유잖아. 근데 이 제품은 싸니까 사. 이런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1등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모델을 많이 쫓아가죠. 왜냐하면은 공산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공산품 같은 게 그러니까 막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크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몇 개 생각나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게 차별화. 얘는 가격은 싸진 않아. 근데 완전히 차별이 돼. 막 이런 게 있죠. 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컴퓨터도 있는데, 뭐 큰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제품이 있어요. 근데 난 무조건 이건 써야 돼. 왜? 이건 다르니까. 뭐 이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뭐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해야 돼. 이제 요렇게 가는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middle이라고, 그 focus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데 이 똑같아. 가격 구조나 아니면은 차별이 있어. 근데 특정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격 구조긴 한데 여기서 가서 보면은 particular segment only, 난 특별하게 요 부분에서만 가격이 낮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가는 거고 나머지는 stuck in the middle, 이 중간에 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길이 여기 stuck in the middle, 중간에 껴있으면은 망한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 뭐 대충 보면은 비즈니스가 뭔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거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위에 가서 flywheel이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셀렉션을 높여가지고 cost leader가 되는 방법을 사실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이 브라이언이 얘기를 한 걸 딱 가서 보니까 그러면은 아마존 같은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셀렉션이 많아야 된다. 네, 이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 이거 그리고 같이 보여줬었던 게 이제 강의 중에서 이제 그 쇼핑몰, 그 쇼피파이로 쇼핑몰을 했었을 때 이제 전략이 이거죠. 쇼핑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내가 특정한 포커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커스트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제 뭐 드랍시핑하는 우리한테는 커스트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근데 아무튼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에서 뭐가 되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참고로 저희가 봤었던 책은 한국에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쿠팡 통해 가지고, 쿠팡도 참고로 커스트 리더가 되기는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죠. 이제 여기서 이런 책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브랜드가 되면 돼요. 참고로 2022년도에 가서 보면 탑 브랜드를 가서 보면 이렇게 있죠.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웬만한 경우는 미국 아니면 중국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큰 브랜드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마존처럼 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요 관계를 다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셀렉션만 많으면 좋다, 제품의 가짓수만 많으면은 성공하냐.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미국 회사는 하나밖에 없고, 한국은 아직 미국 회사 이건 없죠. 근데 뭐 페라리라든지 그 디올이라든지 뭐 루이비통, 뭐 이런 비즈니스, 이건 미국 회사는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대량 생산을 한 건 아니에요. 전체 탑 브랜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는 355 billion 정도 하는 거고, 얘는 뭐 규모가 뭐 더 작죠.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롤렉스에서 나오는 시계의 가짓수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페라리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팔겠죠. 근데 메인 주력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디올 같이 있는 디올의 제품이 가격이 낮아서 삽니까? 여기서 가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셀렉션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의 그 경험을 높인다고 했는데, 럭셔리 브랜드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겠죠.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잘 들어가서 보면은, 잘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얘기가 두 개예요. 뭐 사실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모트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있는 거를 사야 된다. 그죠? 왜 그런지 설명을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디비던트 캐시플로우가 있는 스탁을 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가서 보면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이죠. 이해가 되죠? 여기 미국 회사 애플을 이 사람이 갖고 있죠.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애플을 이만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서 보세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도 있고, 뭐 무디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베라이즌, 뭐 캐시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보세요. 가서 보면은 브랜드가 있고 캐시플로우를 주는 그런 주식의 회사의 브랜드를 산 거예요. 근데 어떤 브랜드냐? 여기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식들을 많이 사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냐면 그냥 그 뭐 S&P 500에 넣어라, 이렇게 한 얘기가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마존이 사실은 이거를 해가지고 셀렉션을 만들어서 가격 낮춰가지고 코스트 리더가 돼서 뭐 한 거예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마이클 포러가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포커스. 내가 특정 분야에 내가 알 수 있는 브랜드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께서도 알만한 연예인 아시죠? 아니면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동포대학,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아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브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이 영업 광고의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마존 성공 전략에서 집중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잘 좀 봐볼게요. 자, 일단
커뮤니티가 일단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뭐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 팔 것이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고 다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하고 이게 사실은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셀렉션이 있으면 커스터머가 생기고 트래픽 생기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조금 나름대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만들었다고 쳐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셀렉션을 막 늘리는 웹사이트 하나를 짠 만들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웹사이트가 있고요. 셀렉션 진짜 많아요. 아마존보다도 더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트래픽이 없으면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 아마존 전략에서 굉장히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를 그냥 이미 성공한 사람 비즈니스니까 브랜드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트래픽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는 셀렉션이 제일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제일 어려운 데는 이 트래픽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웹사이트로 사람을 오게끔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보면은 웹사이트가 뭐가 됐던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가 되려고 하면 셀렉션이 많은 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알까요? 아는 거예요. 영업 광고 마케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래픽을 끌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업 광고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광고 마케팅은 유료 광고 아니면 무료 광고밖에 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걸 하다가 보면은 웹사이트들이 이렇게 막 뭔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캐시가 들어오고 캐시플로우가 생기니까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영업 광고 마케팅을 하느니 그냥 있는 걸 사자. 뭐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하죠. 그죠? 왜냐면 이만큼 트래픽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 셀렉션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거 얘기하기 전에 뭐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트래픽을 셀렉션은 늘리지? 제품은 어떻게 늘리지? 여기에만 보통 포커스를 맞추는데 거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놨어요. 셔피파이 웹사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트래픽 만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런 걸 딱 보시면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브라이언은 그러면은 아마존 이렇게 해서 아마존처럼 됐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큰 회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큰 회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보세요. 루이비통 입장에서 당연히 큰 브랜드이긴 하겠지만 아마존처럼 애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방법을 뭔가를 배우고 쫓아야 할 건 있어야겠죠. 애플도 봐보세요. 제품의 셀렉션이 높은 것이냐, 디퍼런시에이션이냐. 이게 마이클 포러가 했던 얘기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용기를 드리고 같이 공부해보고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점은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의 전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렉션을 높이었던 것이 이 플라이휠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면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서 혹시 이 셀렉션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트래픽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한번 고민해보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